조선의 왕비는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핏덩이 같은 내 아이에게 젖 한 번 물리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비운의 여인들. 대체 왜 조선의 왕자들은 친엄마가 아닌 생판남의 젖을 먹고 자라야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육아가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명운을 건 국가기밀 프로젝트였죠. 왕비의 몸은 오직 다음 임신을 위해 비워둬야 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천민 출신의 유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모들 그냥 젖만 먹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기가 아프면 약은 유모가 먹었습니다. 유모가 독한 약을 삼키고 그 약 기운이 섞인 젖을 아기에게 먹여 치료하는 기괴하고도 냉혹한 방식. 유모의 몸은 왕자를 위한 생체 필터이자 살아있는 방패였습니다. 내 자식은 굶기고 남의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여인들. 아이가 왕이 되면 일가 친척이 벼락부자가 되는 로또 같은 삶이었지만 정작 그 영광을 누린 이는 극소수였습니다. 화려한 궁궐 담장 너머 저 비린내 속에 숨겨진 조선 왕실의 가장 잔혹하고도 현실적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군주에게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지만 그에게 젖을 물린 젖어머니는 놀랍게도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갓 태어난 왕자의 입에 젖을 물린 그 평범한 여인들이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아기를 돌보는 일을 넘어 왕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권력의 은밀한 흐름과 맞닿아 있었던 궁중 유모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왕실의 감춰진 이면과 그들의 삶이 남긴 거대한 파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작은 젖줄이 어떻게 한나라의 역사를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유모는 단순한 보모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었기에 갓 태어난 왕자의 건강과 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했죠. 왕비나 후궁들은 출산 후 몸을 추스르거나 혹은 왕실의 위엄과 채통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젖을 물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상황도 있었으니 왕자를 건강하게 키워낼 전문적인 유모의 존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어린 왕자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어머니의 품 대신 유모의 젖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쩌면 그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첫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국가적 필요에 의해 탄생한 유모 제도는 조선 초기부터 엄격한 규율 속에서 운영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여인들이 이 막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을까요? 전국의 수많은 산모들 중에서도 궁중 유모로 간택되는 과정은 실로 까다롭고 신중했습니다. 단순히 젖이 풍부하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우선 건강한 신체는 기본이었습니다. 질병 없이 깨끗하고 풍부하며 영양가 높은 젖을 제공할 수 있는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조건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품과 성품 또한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죠. 온화하고 차분하며 지혜로운 마음씨를 가진 여인만이 어린 왕자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가문 배경까지도 꼼꼼히 살폈다고 하니 왕의 젖줄이 될 여인을 고르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왕비를 간택하듯이 혹은 그의 버금가는 신중함으로 유모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들은 시험대에 올라 여러 심사를 거쳐야 했고 마침내 선택된 소수의 여인들만이 궁궐의 문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궁중 유모로 간택된 여인들에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 상승과 함께 막대한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젖어머니라는 특별한 호칭과 함께 궁궐 안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 뒤에는 가슴 아픈 희생이 따랐습니다. 자신의 핏줄인 갓난아이를 뒤로하고 궁궐로 향해야 했던 그들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하고 애틋했을까요? 갓난아이의 숨결이 필요한 순간 친어머니의 품 대신 낯선 궁중 유모의 젖을 물어야 했던 왕자와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못하고 타인의 젖줄이 되어야 했던 여인의 운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궁궐 깊숙한 곳,
왕자의 젖을 물리는 고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아기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오직 왕자의 안위만을 생각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왕자를 보살피는 그들의 손길은 단순한 보살핌을 넘어선 숭고한 임무였죠. 이렇게 궁궐에 들어선 유모들은 이제 왕자의 성장에 따라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의 젖줄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어떻게 왕실의 권력 구도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이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장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왕실의 젖줄, 과연 어떤 여인들이 그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을까요?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왕자를 보살피는 일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철저한 검증과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유모의 존재는 단순한 보모 이상의 의미를 지녔죠. 왕자에게 젖을 먹이는 일은 생명 유지와 직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왕이 될 존재의 건강과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왕실의 안녕과 왕조의 번영이 유모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자리에는 어떤 이들이 선택되었을까요? 왕실 유모의 선발 과정은 실로 엄격하고 신중했습니다. 단순히 젖이 잘 나오는 여인을 찾는 것을 넘어 그 인품과 가문, 건강 상태까지 꼼꼼하게 살폈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이들만이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젖이 풍부해야 했고 무엇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했죠. 혹여라도 병약한 유모의 젖이 왕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염려했던 겁니다. 또한 유모의 가문 또한 중요한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왕실의 품격에 어울리는 덕망 있고 청렴한 집안 출신이어야 했죠. 혹시라도 유모의 배경이 훗날 왕실의 권위에 흠집을 내거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 배경까지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이는 왕의 젖어머니라는 위치가 단순한 양육자를 넘어 왕실의 일원이자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여인들은 비로소 유모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고 궁궐에 입궐하게 되죠.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부름 뒤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유모가 궁궐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픈 희생은 바로 자신의 친자식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없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 한 어머니로서 자신의 품을 떠나보낸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왕자를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임무 앞에서 개인의 슬픔과 모성애는 잠시 접어두어야만 했으니까요. 궁궐에 들어선 유모는 이제 자유로운 바깥 세상과의 단절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만남도 제한되었고 자신의 고향과 생활 터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죠.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귀한 대접을 받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자의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았고 사소한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왕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왕실의 지극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유모 개인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자 희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모의 신분 상승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왕자를 보살피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높은 품계와 함께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죠. 그녀의 가족 또한 유모 덕분에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거나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유모라는 직책이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가문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과 특권의 이면에는 언제든 왕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버려질 수 있는 위태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의 젖어머니라는 이중적인 삶, 이들은 왕실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순수한 모성애와 엄격한 의무 사이를 오가며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순한 유모가 아닌 왕실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때로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는 존재로 말이죠. 이처럼 궁궐에 발을 들인 유모들은
이제 왕자의 성장에 발맞춰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들의 젖줄이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어떻게 왕실의 권력 구도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이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장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 구조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 구조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보여주곤 합니다. 왕의 저저머니였던 유모들의 삶 또한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꽃과 같았죠. 그들은 왕자의 생명을 키운 성스러운 존재였지만 동시에 권력이라는 차가운 칼날 위에서 이태롭게 춤추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왕자의 젖줄로 이어진 그 특별한 관계가 어떤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운명을 불러왔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의 아픈 단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왕실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유모의 영향력은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불씨가 되어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성장하며 왕위에 오르고 유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발언권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정치적인 무게를 지니게 되었죠. 왕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성장 과정을 지켜본 유모는 왕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자 때로는 누구보다 솔직한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별함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유모가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왕실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친족들의 이권을 챙기려 할 때마다 신하들의 눈에는 그녀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유모의 과도한 영향력을 비판하며 격렬한 상소를 올렸고 이는 곧 왕실 내부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유모의 사적인 감정이 국정에 개입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왕실의 질서를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모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까요? 왕실의 권력 구도 속에서 유모는 왕권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왕실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세력 모두에게 견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대비나 왕비와 같은 왕실의 여성 최고, 권력자들과 유모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왕의 사랑과 관심을 독점하는 유모를 질투하거나 혹은 유모의 영향력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여겼을 때 이들 사이의 갈등은 은밀한 암투로 번져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유모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한때 왕의 젖줄을 물리고 왕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녀들이 왕권 강화나 왕실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숙청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던 사례는 역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의 생모가 아니었기에 정치적 보호막이 부족했던 유모들은 언제든 왕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던 셈이죠. 차가운 궁궐의 담장 아래 한때 왕을 품었던 유모의 쓸쓸하고 초라한 말년은 과거의 영광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왕이 되었던 어린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그녀의 삶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이태로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순수한 모성애적 관계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한 시대의 사회 구조와 개인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왕의 젖줄을 물린다는 신성한 임무 뒤편에는 이처럼 그림자 같은 운명이 도사리고 있었죠. 한때 왕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모들이 왕권 강화나 왕실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숙청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던 비극적인 사례들은 역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궁궐 담장 아래 한때 왕을 품었던 유모의 쓸쓸하고 초라한 말년은 과거의 영광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곤 했죠. 왕의 생모가 아니었기에 정치적 보호막이 부족했던 유모들은 언제든 왕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늘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특별했던 왕실 유모 제도는 점차 그 빛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 오랜 전통을 쇠퇴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유모 제도의 쇠퇴는 조선 왕실의 변화하는 모습과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권은 더욱 공고해지고 유교적 통치 이념이 강화되면서 유모가 왕에게 미치는 사적인 영향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죠. 왕실의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이 정비되고 유모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면서 이들의 존재감 또한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한때 궁궐을 환하게 비추던 등불이 새벽이 오자 그 역할을 다하고 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모들의 존재가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분명 조선 왕실의 깊숙한 곳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왕에게 처음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어머니의 품을 대신했던 그들의 손길은 왕의 인성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될 어린 왕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첫 가르침을 준다는 것,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막중한 역할이었죠. 어쩌면 유모들의 존재는 단순히 젖을 먹이는 기능을 넘어 왕실의 문화와 전통, 나아가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신적 기틀을 다지는 데에도 알게 모르게 기여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기록 속에서 유모들의 이름은 짧게 언급되거나 심지어 아예 사라진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궁궐 박물관에서 마주하는 아기 옷이나 왕실 유물들 속에는 어딘가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스며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왕실의 가장 연약한 존재를 보살피며 미래의 왕을 키워낸 그들의 헌신은 분명 역사에 숨겨진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왕실의 감춰진 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줍니다. 가장 순수한 모성애적 관계가 어떻게 권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의 헌신과 희생이 어떻게 한 시대의 사회 구조와 개인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말이죠. 왕의 유모라는 독특한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했던 권력의 아이러니, 즉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관계가 한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비극을 동시에 엮어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궁중 유모들의 이야기는 왕실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인간적 비극과 권력의 냉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에게 역사 속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관계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했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버려질 수 있었던 존재.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구조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울이 아닐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구조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울이 아닐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했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버려질 수 있었던 존재.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특별했던 궁중 유모 제도도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었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왕실의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유모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그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의학의 발전이나 왕실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유모 제도의 필요성을 줄여나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전통적인 양육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면서 젖어머니의 자리는 점차 희미해져 갔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다 어느 순간 지류로 나뉘어 사라지듯이 궁중 유모의 역할 역시 그렇게 역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역사 기록에는 짧은 한두 줄로만 언급되거나 아예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조선 왕실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궁궐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속에서 만나는 낡은 아기 옷이나 어린 왕자가 가지고 놀았을 법한 소박한 장난감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따뜻한 손길과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알게 모르게 기여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궁중 유모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가장 순수한 모성애적 관계가 어떻게 권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의 헌신과 희생이 어떻게 한 시대의 사회 구조와 개인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말이죠. 왕의 젖을 물린 평범한 여인이 왕의 신복이 되고 때로는 한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중적 이치는 상상 이상의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했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권력의 칼날 위에서 이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했던 권력의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궁중 유모들의 이야기는 왕실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인간적 비극과 권력의 냉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에게 역사 속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게 합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 구조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울과 같죠.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관계가 한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비극을 동시에 엮어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궁중 유모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관계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메시지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지혜의 보고가 되어주죠. 이처럼 역사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 구조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